이번에는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최대의 승리를 거둔 용몸산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용몸산 전투는 한국전 발발 초기 춘천과 홍천 방어에 엄청난 투혼을 발휘한 청성부대 육사단에 의해 51년 5월 이뤄진 쾌거인데요. 일각에서는 승리라고 부르기보다 이순신 장군이 이룬 한산대첩 같은 바로 그 대첩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용몸산 전투로 빛나는 전공을 세우기 바로 한 달 전 육사단에도 현리전투 당시의 역파부대와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단 글을 1부와 2부로 나눠 오늘은 용문산 전투로 거듭나는 상승부대가 되기 전까지를 그려보겠습니다. 한국전 초기 육사단은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종오 장군의 지휘 아래 이미 준비가 완비된 부대였습니다. 특히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16호 병대대는 훈련이 너무 가혹하다고 불평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주야간 훈련을 반복했는데 나중엔 대대 군의관까지 포사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부대였습니다. 그런 만큼 전쟁 초기 공격을 받을 당시에도 오히려 공격하던 북한군을 격파해 나으리라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이 전투 결과에 격노한 김일성은 2군 단장 김광협과 2사단장 이청성, 12사단장 등을 모조리 해임, 숙청시켜버립니다. 6사단은 이 전투 후 육복 명령으로 후방으로 철수하면서도 충북 음성의 동락리 전투에서 임부택 중령의 7연대가 북한군 15사단 48연대를 전멸시켰는데 김일성은 이 패배를 보고받는 순간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대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아, 또 6사단인가? 이 빌어먹을 부대. 한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으면서 시작된 북진 레이스에서 압록강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한국군 유일의 그 부대가 바로 6사단 되겠습니다. 10월 26일 마침내 압록강변에 태극기를 꽂고 수통의 물을 담는 데 성공합니다. 당시 6사단 7연대 외에 한만 국경에 도달한 부대로는 미 10군단 소속으로 미 해병 1사단과 장진으로 함께 진격한 미 육군 7사단 17연대가 있으나 이들의 압록강변의 해산진에 다다른 것은 11월 21일이었으니 이와 비교하면 6사단이 얼마나 빠르게 진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초스피드 진격한 결과는 사단에게 참혹한 결과를 주게 되는데 짧았던 영광과 기쁨의 순간은 채 하루도 안 돼 지나갑니다. 너무 빠른 진격의 연료와 탄약은 부족하고 그리고 동계피복은 아직 보급조차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다음 날부터 중공군의 기습에 순식간에 부대가 와야 됩니다. 중공군 출현 소식에 상부 지시로 철수를 시작했는데 해가 지자 양쪽 언덕에 매복해 있던 중공군은 꽹과리와 나팔, 피리를 불면서 기습 공격을 감행하니 처음으로 겪어보는 공격 양상에 한국군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데 그 사이에도 중공군의 공격에 속절없이 장병들은 쓰러져갔습니다. 이 당시 교통사고로 병상에 있던 육사단장 김종호는 예상치 못한 급박한 상황에 눈물을 머금고 최선을 다하여 철수 작전에 성공하기 바람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한마디로 명령이 아닌 도와줄 방법이 전무하니 알아서 후퇴할 사람만 달라는 기원문이었습니다. 육사단은 각 연대마다 중공군의 기습에 혼란의 한복판에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도움을 주긴커녕 자신들이 살아갈 방도부터 강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갈수록 격렬해지는 중공군의 공격에 7연대장 임부택 중령은 최후의 결심을 하고 각계 돌파를 지시, 휴대가 불가능한 중장비는 모두 파괴하고 완전히 쪼개져 탈출에 올랐습니다. 11월 6일 사선을 넘어 평북 개천에 도착한 7연대 병력은 3,552명 가운데 875명에 불과했고 대대장 1명과 연대와 대대의 수많은 참모나 기타 장교들이 전사 및 실종 또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육사단은 해체가 거론될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전쟁 초반부터 함께 해왔던 수많은 고참병들을 잃은 것은 후에 사창리 전투의 패배에도 한몫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사에 기록된 육사단의 사창리 전투는 대부분 길어야 10줄 내외로 간략하게 기술, 평가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엄청난 중공군 공격에 목숨을 걸고 사수하였지만 역부족 부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후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실상은 미 구군단장이었던 호그 장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진짜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한 이 내용들은 영국의 공간사에서 출판한 책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때는 1951년 4월, 1950년 10월 27일 6번은 육사단장의 교통사고로 부상당한 김종호 장군 대신 장대영 중장을 임명합니다. 그 후 51년에는 윌리엄 호그 중장이 미국 군단에 배속돼 중부전선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중공군 제9병단은 4월 공세의 일환으로 화정 가평간 축선을 따라 공격해 유엔군의 동서를 분리하고 증원을 차단키로 하는데 1951년 4월 22일 오후 5시경 중공군은 계획대로 육사단 방어진지 정면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합니다. 먼저 중공군 연대 규모의 1파가 이영대 전면으로 엄청난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연대 규모의 병력이 또 다시 2파로 몰려들자 정병들은 이미 전우를 잃었습니다. 전방의 연대들은 사단장의 진지고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숫자의 중공군에 놀라고 후방 지역까지 중공군의 출현이 확인되자 고난의 탈출을 경험한 고참병들조차 지난해 북한에서 겪었던 주변보다 깊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중공군에 포위되면 끝장이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1시간도 되지 않아 2연대와 19연대 전체가 방어진지를 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무기와 장비를 챙기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장병들은 중장비나 공용 화기는 물론 개인 화기와 무전기까지 버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에 7연대는 2연대의 패잔병들 때문에 비상이 걸려 황급히 방어선에 전개했지만 곧바로 7연대도 패닉에 같이 휩싸여 무질서하게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서단장 장도영은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무던히애를 쓰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후방으로 진출한 중공군에 의해 퇴로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통신마저 두절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부대의 통제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육사단은 3일 동안 34km나 후퇴했으며 25일에 집결한 병력은 겨우 6,313명으로 실종자가 1,608명, 장교 66명, 병사 1,542명에 달했습니다. 1만 3,000명에 달했던 당초의 병력 중 절반 가까이 실종되거나 사망 또는 포로로 잡혔다는 얘기죠. 수많은 장비와 수천 장의 소총과 자동화기, 각종 포 그리고 100여 대에 가까운 차량 등 처참한 손실을 기록했고 육사단을 지원키로 했던 미군 포병대까지 막대한 인명과 물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텅 비어버린 육사단의 자리는 미 구군단장 호그 중장이 급하게 투입한 영국군 27여단이 끝까지 버텨준 덕분에 전선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호그 소장은 보고서에서 다행히 중공군의 진격 속도보다 빠른 육사단의 퇴각으로 그나마 병력을 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칭찬이 아니라 비아냥입니다. 이 패배는 국내외에 즉각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육사단의 패배는 워싱턴에도 비화되어 마샬 국방장관, 브래들리 합참의장, 콜림스 참모총장은 이구동성으로 한국군 육사단은 전혀 싸우지도 않고 30km 이상 후퇴했으며 그 결과 미군까지 공경에 빠져들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군들은 육사단 마크를 보면 겁쟁이 파란별이라며 욕을 하고 심지어 침을 뱉거나 돌을 던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기엔 워커 장군이 한국군 육사단 트럭과 충돌에 순직한 일까지 겹쳐진 셈이라 미군들 입장에선 그럴만도 했습니다. 한국전의 소총 중대장으로 참전한 외아들 샘 워커의 성무공원장을 축하해주러 찾아가던 도중 한국군 육사단 트럭과 충돌하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50년 12월 23일 순직합니다. 참고로 샘 워커는 아버지가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남아 한국 전쟁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합니다. 이후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했고 이렇게 크고 작은 전쟁에 참여했는데 1977년에 당시 미국 육군 역사상 가장 젊은 나이 52세의 대장으로 진급합니다.
이로써 부자는 미국 육군 역사상 유일하게 모두 대장 계급에 오른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육사단의 패배는 뒤에 증표는 됐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요청한 한국군 10개 사단 증편 계획에도 먹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물자와 장비를 지원해 줘봤자 중공군 보급부의 역할이나 할 것이라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죠. 여튼 전투가 끝나고 얼마 후 그 구공단장은 육사단장 장도영을 부릅니다. 그리고 장도영을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군인 맞는가? 이 물음에 육사단장 장도영은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벤 플리트가 찾아와 역시 묻기를 당신 싸울 수 있나? 장도영은 눈을 부릅뜨고 즉시 예썰이라 대답하고 벤 플리트가 떠나자마자 자신의 수치와 분노를 포대해 명령해 마구사격토록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이날 이후 이를 갈며 절치부심하는데 다음에는 용문산 전투의 본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